자, 이제 48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취득세 다 하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까지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취득세 비과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가지지만 마지막 7번은 내비두고 6가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과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 등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요. 국가 등이. 어떤 땅이나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히 비과세 아닐까요? 맞죠? 그렇죠. 국유지를 산다든지 지자체가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뭐 승용차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비과세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도 포함을 합니다. 외국 정부도. 외국 정부도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건물을 걔네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왔어요. 일본. 종로구의 어떤 건물을 대사관으로 쓰기 위해서 일본이 사겠대요. 자, 그러면 이거 과세할까 비과세할까? 원칙적으로는 뭐다? 비과세하지만 자, 얘는 따집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거 샀을 때 걔네는 비과세했던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걔네가 과세하면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외국 정부하고는 그래서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걔네는 과세하는데 우리 비과세해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호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각자 이제 비과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아직까지 아마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기부채납이란 말이 있어요. 기부채납. 체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살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은 있죠. 자, 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기부할 거예요. 그럼 이거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받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이제 그 도로 요 도로 같은 거 그렇죠? 이 도로. 자, 특히나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제 공원 부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국가에다가 기부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행사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했다가 좀 있으면 국가에 기부할 건데 취득세 내라 그러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받습니다. 기부 체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가 좀 있으면 국가 거가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민간이 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민간이 터널을 뚫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국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요런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다가 기부할 거니까 취득세를 안 받는 거지만 그거 나중에 기부하겠다는 그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럼 그거 5년간 당신 내가 미리 써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부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5년 동안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은 거죠. 그때는 취득세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기본 과정에 가시면 반대급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반대급부. 국가한테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기부채납이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안 받지만은 이거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국가한테 뭔가를 받았네.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양여받았다 혹은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법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려요.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임시건축물. 세 번째는 자, 임시건축물이에요. 임시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한번 나왔죠, 지금? 자, 우리 언제 나왔습니까, 이거 아까? 무슨 세율? 특례세율, 특례세율. 아까 특례세율 할 때 특례 1이었어요, 특례 2였어요? 특례 1. 취득은 맞으나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거. 자,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뭐다? 이거 비과세. 그렇죠. 자, 얘는 1년 이하의 경우예요. 자, 하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는 순간 뭐다? 그렇죠.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지만은 뭐 임시건축물 같은 게 뭐 등본 대장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2%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는 과세가 되는 파트였고 지금 이거는요. 비과세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 자, 그런데 임시건축물이고 1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사치성 재산. 우리 아까 사치성 재산은 뭐 있었죠? 별골, 오선주.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고급 오락장인 경우가 많아요. 고급오락장. 임시 건축물로 지어놓은 무슨 빠찡코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슨 법률에 의한 경우에 법률. 자, 요거는 징발 재산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그냥 줄여서 징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징발. 자, 법에 의한 건데 환매예요, 환매. 환매. 우리 아까 일반적인 환매는 자, 과세했나요, 과세 안 했나요? 일반적인 환매 과세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6개월 있다가 건너갈 때 다시 했잖아. 특례툴, 예, 잠깐만 아니고 특례투, 그죠? 예, 특례투를 과세합니다. 근데 얘는 뭐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는 무슨 그 사유재산인데 징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었대요. 아주 옛날에 물론 이제 군사정권 때겠죠. 군사정권도 아니고 60년대, 70년대 이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땅에는 군부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땅을 징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다 보니까 요거 나중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가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수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다시 그 원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군부대가 없어도 되니까 다시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 거였던 건데 국가 거로 됐던 거거든요. 군부대 들어온다고. 근데 다시 내가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또 취득세를 내냐? 아, 이거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거는. 벌써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징발 재산에 대한 특별법. 이거 말고 하나가 더 나와요. 국가 보유에 대한 뭐 무슨 법률이 나와요. 주로 옛날에 좀 무서웠던 시절에 그렇게 사유재산을 주로 이제 군부대나 무슨 기관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징수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 다섯 번째는 이번엔 신탁법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신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법에 의한 건데 우리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할까요? 수탁자라고 할까요?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맡김을 당하는 사람은요? 수탁자죠. 수탁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신탁회사가 많아요. 신탁회사. 뭐 한국토지신탁 무슨 토지신탁 있죠? 그 신탁회사. 자, 어떤 요렇게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신탁사한테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왜 맡기냐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신탁의 종류에는 뭐 관리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고 어쨌든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맡길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내 소유의 건물로 있다가 신탁사 소유로 바뀌는 거죠. 이거 신탁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이게 취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취득이냐. 이거는 이 사람이 그대로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공부상으로만 옮겨놓는 거거든요. 법률에 의한 거예요.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과세예요.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일정한 목적이 끝나서 다시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이것도 당연히 비과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K 신탁이었는데 이 영감님이 신탁사가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나 신탁사를 바꾸겠다. 자, 어디로? S 신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바뀝니다. 이것도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과세죠, 당연히.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히 비과세. 수탁자가 변동되는 거 요거 비과세입니다. 자, 과세가 되는 건 어떤 케이스밖에 없냐면 위탁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자, 요건 위탁자의 이름하여 지위 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어. 위탁자의 지위 이전. 요 분이 신탁사에 전화를 해요. 아유, 김 대리님 잘 계셨어요. 아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하다가 우리 그 신탁사하고 나하고 맺은 그 신탁 계약 있잖아. 있죠. 그거 다시 맺어야 될 것 같아. 왜요? 나 이 건물 팔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둘이 맺고 있다가 요렇게 둘로 바뀌는 거죠.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됐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답니다. 자, 공동주택의 개수예요. 그럼 우리 아까 개수는 그럼 몇 프로였어? 개수. 개수는 취득 맞거든요. 몇 프로였을까요? 개수.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거였는데 헌 건물인데 새 건물로 됐다. 몇 프로죠? 2점이 붙으면 안 돼요. 2%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취득은 맞지만 자, 오늘 집에 가셔갖고 그거를 한 번씩 훑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 간주 취득 네 가지는 전부 다 무슨 과세? 2% 중과 기준 세율. 원래 맞지만 요러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근데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자, 뭐는 빼냐면 예, 대수선은 제외예요. 우리 그 개수다 대수선이다라고 배웠나요 혹시? 아직은 안 배웠죠.
딱 봐도 뭐가 사이즈가 커요? 대수선 다 뜯어고치는 거죠. 요거까지는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수 범위에서. 요것도 이제 다른 법률에서 나올 겁니다. 너무 비싼 집 안 됩니다. 자, 요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6가지예요. 6가지.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딱 6개니까 요 중에 5가지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참 좋아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그죠? 딱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부동산만 상속을 해준 게 아니라 자동차를 상속해 준 겁니다. 우리 자동차 상속하면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근데 안 굴러가요. 차가 안 굴러가. 바로 폐차해야 돼요. 이것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때 제외하겠다. 한 개도 안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지만 외국 정부하고는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기부 체납. 조금 있으면 기부 체납할 거다. 이때는 안 받지만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네. 이러면 과세.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데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과세하겠다. 더더군다나 임시건축물이었다가 1년이 넘어가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안 나왔는데 1년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스스로 손 들고 와서 신고를 사실은 하셔야 돼요. 원래. 아유 죄송한데 임시건축물이라 비과세 받았는데 제가 1년이 넘어갔어요. 신고할게요. 원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하는 경우가 맞을까요? 걸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죠. 걸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이때 1년 넘어가게 되면 몇 프로? 2%. 그렇죠. 임시건축물, 아파트, 무슨 뭐 공자 현장 사무소 아니면 모델하우스는 등본 대장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자, 징발법 등의 환매입니다. 일반적인 환매는 뭐였어요? 아까 일반적인 환매. 특례 2. 특례 1이 아니라 특례 2. 옛날 취득세 파트만 알고 등록세 파트만 받는 거. 표준세율에서 2% 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2가지가 안 외워져서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딱 외워지면은 당연하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요. 한 2월 달만 돼도 이거 넘어가면 뭐죠? 그러면 특례 1, 에브리바디 떼창하십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징발법의 환매.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이제 군부대 옮길 거니까 다시 사지 않으실래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신탁 법에 의한 거,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기는 거. 이 영감님 그대로 이 건물 쓰고 있는데 공부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됐다고 해서 이게 취득이니 비과세. 끝나서 다시 돌려주는 거 비과세. 신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수탁자가 맡기는 거 비과세. 뭐만 과세?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 이 건물 나 팔았으니까 다시 매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자, 마지막에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단독주택은요 안 돼요. 공동주택만 됩니다. 일반적인 개수는 과세 비과세. 과세 일반적인 개수. 자, 몇 프로 과세? 2% 과세 2%. 자, 하지만 대수선 제외하고 9억 원 이하. 자, 이렇게 6개에 대해서는 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82 볼게요. 482. 자, 1번에 보시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어쨌든 국가 등이라고 그냥 퉁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괄호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의지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즉 얘네들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의 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LH공사예요.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는 국가처럼 취급을 해줘요. 그렇다고 LH공사가 토지 산 거에 대해서 비과세하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외국 정부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걔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자, 2번. 국가, 지자체 등등에 귀속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기부채납.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우리 사회기반시설이 뭐죠? SOC라고 하는 건데 뭐 도로, 터널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철도 그런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옆쪽에 기타 비과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임시건축물인데 뭐가 아닌 사치성이 아닌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의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럼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하면요. 과세한다는 얘기죠. 483페이지에 2번에 1번 하는 거예요. 메뉴에. 483페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징발재산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따라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옛날에 군부대였던 국유지 나한테 다시 넘어온다. 자,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신탁인데 괄호에 나와 있는 신탁법에 동그라미 할게요. 법률에 의한 경우만 그래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신탁 재산의 취득, 그 수탁자가 취득하는 거. 자, 그다음에 신탁 해지로 인한 다시 취득입니다. 거꾸로 다시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 비과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탁자가 바뀌는 것도 비과세. 오로지 뭐에 대해서만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택 규모랑 관계없이 자,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괄호에 보시면은 뭐는 제외예요? 대수선은 제외로 하겠다. 대수선은 너무 많이 뜯어 고치잖아라고 하는 거죠. 개수까지만. 자, 그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5번은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과세에 대한 거는 참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 6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내기 좋다고 했죠? 보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7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납세 절차예요. 납세 절차. 8번이구나. 납세 절차. 납세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렵지는 않은데 왜? 다 했어요, 이미. 첫 번째 보시면 자, 먼저 우리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 지방세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세긴 하지만 어디다가 신고 납부한다고 했어요? 시, 군, 구에다가. 자, 그래서 물건이 있는 자,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자,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언제였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 지금 11월 18일이에요. 11월 18일 날. 아니 그러면 아버님이 만약에 11월 18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거 11월 18일 날 돌아가시면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취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하면 아버님 거에서 내 걸로 집이 넘어왔다. 60일 이내에 신고한대요.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촉박하죠. 일반적인 매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인 경우에는 일단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더군다나 상속인이 많을 경우에는 더 해요.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럼 상속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했더라?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갑니다. 11월 30일. 이때로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에요. 그럼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오케이. 상속세 신고할 때 취득세 그냥 같이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상속의 경우에만 60일이 아니라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기도 해요. 자, 상속 개시일의 자, 월말이죠. 그러니까 자, 월말 이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유일하게 상속만 그래요. 그럼 사실 보면은 되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속인들 간에 한 4개월은 싸웁니다. 합의가 안 돼서 또 2달 동안 막 여저고 하여튼 좀 이게 그래요.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래.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대부분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고 없어요. 되게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자, 근데 우리가 5형제인데 형이랑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누나들 3명은 하나는 미국 살고 하나는 중국 살고 하나는 아프리카 살고 있대요. 이러면 6개월 짧아요. 자, 그래서 상속인들 간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9개월까지. 해외에 있는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상속세와의 신고 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혹은 9개월 내까지로 기한이 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6개월, 9개월이면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여유 있게 한 2달 지나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속이 개시되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항상 뭔가 그냥 그때 돼서 요걸 계기로 안 보시게 되는 경우도 많죠.
좀 그래요. 안타깝게. 하여튼.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8일 날 만약에 이제 잔금을 치를 때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으면 허가를 미리 받고 잔금을 치를까요? 아니면 잔금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을까요? 받고 해야죠. 당연히 그게 맞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허가도 받기 전에 잔금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저쪽에서 토지거래 허가 아직 못했는데 내가 잔금부터 치렀다. 자, 이런 경우도 있으면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사실상 취득한 시기를 이때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허가를 받아야 진짜로 취득한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60일이 아니라 언제? 허가로부터 60일. 아닌 말로 이건 2021년도 11월 18일인데 얘는 2022년도 만약에 2월 달이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60일까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잔금 후 허가 시에는 잔금 후에 만약에 허가 시에는 자, 허가일로부터 허가일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네 번째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나오네 뭐가. 그죠? 11월 18일 날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때로부터 이제 60일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부동산 사겠다고 잔금 치르면 이걸 2달 동안 묵혀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달 동안. 없죠.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데 잔금 치러요. 빨리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맞겠죠. 대부분 이날 같이 하든지 아마 다음 날 하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등기하러 갔대요. 근데 이제 등기소에서 물어봅니다. 취득세 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이때로부터 60일 아닙니까? 에이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내셔야만 해줍니다. 응? 자, 등기일까지 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60일이다라고 하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등기하려고 한다. 자, 그럼 뭐란 얘기예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내야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취득세가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취득세가 2%가 있었고, 자, 옛날에는 이제 등록세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따로따로 할 때는 그게 말이 돼요. 이거 먼저 내놓고서 나중에 내도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안 내면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내야만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걸 못 받으면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60일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등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라? 취득세 내고 오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등기를 요때부터 60일 넘어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해놓은 것 취지는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그게 4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483 납세지를 먼저 볼게요. 다음 물건 소재지거나 지자체에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회원권이나 임목은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다음 484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2번부터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1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시, 군, 구에다가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그림 보세요. 그림. 자,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신고서 제출하면 잠깐만요. 또또또또 하더니 이제 납부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 납세 의무자는 또 어디로 갑니까? 시군구, 금고등, 그러니까 은행이 은행 가서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끊어주겠죠. 그 영수증 가서 가지고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소 가서. 등기 그렇죠. 등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플로우는. 자,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1, 2, 3, 4 4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2번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요. 누나가 미국인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겠죠. 자,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완납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잔금 이후에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잔금 이후. 자, 옆쪽에 보시면 대금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항이 아직 미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줬다고. 그래서 알고 자, 이거 이후에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자, 근데 4번 다 필요 없다. 위에 1, 2, 3 신고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미리 내가 이전 등기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어떡합니까? 그렇죠.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면 실무상으로 보면은 그냥 잔금일날 취득세까지 미리 다 준비해서 그냥 아예 그냥 딱 해버리는 게 제일 많죠, 그게. 그렇죠? 등기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렇게 이제 4가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60일, 6개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 전까지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신고 안 했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해줘요 하고 말아요. 아니면 아쉬운 대로 본인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로 보내주나요? 본인들이 계산해서 보내줘요. 그렇죠?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신고 납부 안 한다. 아유, 아쉬운 대로 내가 계산해서 고지서 보낼게. 이때는 근데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 내기 싫으면 뭐해라? 신고도 잘하고 납부도 잘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그 세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 뭐 구속시킬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돈 더 내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가산세가 근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하는 가산세가 있고, 자, 신고 안 하는 거와는 별도로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우리 근데 신고를 안 하는 것도 아예 전체에 대해서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내가 조금 착각을 해서 덜 신고한 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은 뭐가 더 나쁜 놈이에요? 무신고, 그렇죠? 얘는 20%. 과소신고는요? 그럴 수 있어. 10%입니다. 10%.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는 11월 18일 날 토지를 1억에 유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유상으로. 자, 그러면 1억 곱하기 몇 %예요? 유상이니까 4%죠. 농지가 아닌 이상 4% 아닙니까? 자, 그럼 얼마를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60일까지 참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안 했다. 원래 400에다가 자, 무신고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20%죠. 자,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20% 하시게 되면 얘 얼마일까요? 80만 원이죠.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400에 80이 붙으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자, 요거만 붙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냐면은 하루하루당 붙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신고했다고 20%는 기본적으로 매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요 신고 납부 기한이 대충 뭐 따지면 한 1월 15일이라고 할게요. 대충 1월 15일 날까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니, 요 400만 원이라고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2월 15일 날 만약에 고지서를 보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동안 뭐 텀 동안 뭐 그렇죠, 이자 받겠다는 거예요. 이자. 자, 근데 요게 이자가 하루에 기초세는 안 나옵니다. 10만 분의 25씩이에요. 하루에 10만 분의 25. 근데 요거는 개정의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는구나. 지금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요 9.125%예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야, 그러니까 세금을 들려면 하루에 이자가 9%씩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연체이자, 은행에서 연체이자 몇 프로 주면 되는지 모르겠네. 몇 프로 주는 거야 대충? 모르세요? 대출도 안 받고 사시는구나. 그렇죠? 모르죠. 연체 안 하시니까 어쨌든 높아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럼 볼게요. 우리가 납부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자를 하루에 9.125씩 국가에서 붙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 하루에 이자를 붙여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붙여줍니다. 근데 걔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9%, 돌려줄 때는 1점 몇 프로. 치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어, 옛날. 자, 근데 과세관청의 논리는 뭐냐면 빨리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야 무슨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빨리 내는 거, 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인 거니까 어차피. 이게 낮아버리면 그래? 아유, 나중에 내면 되지 뭐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아야 됩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그런데 이 신고와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사기나 부정한 걸로 무신고한다든가 과소신고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신고보다는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냥 저 뭡니까? 이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와서 신고했다. 자,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건?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400만 원 무신고했을 때 요만큼이잖아요. 저 과소신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취득가액을 1억이라고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깜빡 착각을 해서 내가 5천 주고 샀나?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내가 그럼 원래는 400을 냈어야 되는데 자, 얼마를 냈어요, 우리? 200만 원만큼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족한 세액이 얼마? 200만 원 곱하기 10%를 이제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부정한 경우였다. 어떤 경우? 다운기였어. 이건 대놓고 착각한 게 아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이때는 가산세율이 40%예요. 40%.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는 다 적용됩니다. 다.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는 다 이게 적용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안 했다고 가산세, 납부 안 하면 납부를 안 했다고 가산세.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과소신고 10%인데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40%. 요거는 하루에 10만 분의 25지만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9.125%인데 약간 개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홀드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굳이 사실은 이거요. 계산 문제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10%냐, 20%냐,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40%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슬슬 조금씩 한숨 쉬는 분이 계신데, 이거 지울까요? 지워도 돼요? 오케이. 자, 퍼센테이지만 알면 되고요. 우리 지금 저렇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모든 신고 납부 세목에 다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양도세 때도 이거예요. 등록명세 때도 이거고요. 똑같이. 자, 그런데 취득세만 있는 독특한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특한 가산세. 이 두 가지는 매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자, 이거 말고도 가산세가 뭐가 있냐면 10%짜리 가산세가 있고 80%짜리 가산세가 있어요. 10%짜리 가산세, 80%짜리 가산세. 자, 10%짜리는 뭐냐면 법인 장부에 대한 기장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법인 장부. 우리 만약에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샀는데 우리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수공판 장할 때 그 장이 뭐예요? 법인 장부죠. 야, 법인 장부라고 하는 거는 아닌 말로 진짜 국수공판장이면 국가 등이랑 같이 다이다이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는데 네가 장부 기장을 거기다가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산세를 10%만큼 매기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아, 법인 장부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10%가 있구나. 자, 얘가 중요해요. 자, 이름하여 중과산세입니다.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우리 취득세 신고 안 하면 80%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니까 20 아니에요. 20. 만약에 1억짜리 토지를 유상 취득하면 400만 원만큼 신고해야 되는데 400만 원 신고 안 했대요. 20%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매각. 우리 그럼 취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매각을 해버리면 그 등본상에 내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이런 건 뭐라고 해요? 미등기 전매라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양도소득세 때도 세율이 70%예요. 미등기 전매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 옛날에 취득세도 신고 납부 안 했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80%씩 매기겠다. 자, 그럼 아까 400만 원만큼 내야 된다면서요. 여기에다가 자, 400 곱하기 80%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48에 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20만 원만큼을 고지서로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대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참 많이 나옵니다. 신고만 안 했다고 80%가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돼요? 매각. 신고 안 하고 매각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는 80%만큼 중과산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취득세 문제는 아니다. 근데 얘는요. 취득세 문제다. 요 가산세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세목별로 한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서도 이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80%짜리 오늘.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됐어요. 기초는 여기까지. 기본 되면 여기서 한 두세 가지가 더 붙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 때는 그냥 짬짬이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생각하고 기본 심화 가정되시면서 살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살을.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냐면은 1번, 2번, 요 3번, 4번. 예, 4번. 이거는. 자, 이제 쉬운 거 만나봤어요. 지금 이렇게 신고 납부를 안 한다. 근데 신고 납부를 했어요. 신고 납부를. 오케이. 했는데, 아,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세금 취득세가. 이러면 조금 이렇게 잘라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돈으로 안 내고 조금 다른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없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납이라고 해요. 분납. 잘라내는 거는 분납.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내는 건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 자, 얘는 다 안 돼요. 분납도 안 되고 물납도 안 됩니다. 얘는 다 안 돼요. 재산세는 분납도 되고 물납도 돼요.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납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근데 취득세는요. 어쨌건 안 됩니다. 다 이거는. 자, 취득세는 뭐가 많은 세금?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거둘라고 하고 가급적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거둘라고 하고 가급적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가겠다 많이 거둘라고 하고 아 좀 많이 나오면 좀 깎아줘요.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뭐예요? 잘라내고 물납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양이에요. 양아치. 하여튼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484페이지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 484 2번 신고 및 납부 불성실자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냐면 고지징수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걸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이냐 보통징수 세목이냐 신고납부 세목이냐 고지징수 세목이냐 같은 말이에요. 보통징수와 고지징수는 같은 말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아예 무신고했으면 산출세액 전체 400에 대해서일 거고 부족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래 400이라고 신고했어야 돼. 넌 반만 신고했다. 그러면 부족한 200에 대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하죠. 원래 400만 원에다가 어떻게 이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정가세까지 더해서 고지서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붙는 거죠. 또 붙는 계속 가산세. 붙어요. 자, 다음에 이제 거기 48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3번에는 별표입니다. 484페이지에 2번은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뭐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고 중요한 건 매각의 매각까지 해버렸으면 산출세액의 80% 이걸 중과산세라고 합니다. 요거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요. 미등기점에 되게 싫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은 왜 여러분들 부가세 때 조금 자료 모자란다고 해서 뭐 세금계에서 가짜로 사오는 거 있죠? 그거 제일 극혐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란 고의이기 때문에 그래. 고의. 자, 그다음에 취득세 가산세를 보시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일반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아까 400 전체에 대해서 무신고했으니까 100분의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원래 400 신고해야 되는데 200만 신고했으면 덜 신고한 200에 대해서 10% 하지만 부정한 경우다 사기나 부정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40이에요 40 특히 다운계약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취득세에서는 다운계약서 자, 다음에 이번에 신고에 따른 납부지정가산세는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 불이행 가산세입니다. 몇 프로? 10% 그렇죠.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기본소에는 안 나왔지만 뭐도 안 된다. 분납도 안 되고 물납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안 나왔지만요. 나중에 여기 취득세 고지서 보시게 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에는 취득세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택에 대한 거. 자, 주택 취득에 대한 상세 명세서다라 나와 있어요. 주택을 무상 취득했니, 유상 취득했니, 뭐 중과세 대상이니 등등. 이거 어디 뭐 내가 작성하겠어요, 이거? 그죠?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그죠? 원래 내가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할 거는 490페이지에 이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도록 할게요. 자, 지워도 되죠? 네.
주변에 그 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제 소문들 좀 많이 냈었어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좀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원래 그 담배 끊을 때도 뭐 주변 소문 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이 내셔서 특히 이제 누가 그러더만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라고. 그렇죠. 제가 알게 되면 난 큰일 난다 이 생각 드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제 맞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만 더도 말고 진짜 딱 1년입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그 뭐랄까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다를지언정 딱 내가 나에게 합격을 해서 자 내가 개인 사무실을 딱 열어서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음악을 딱 틀으면서 커피 하나 내려 먹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막 맑은 바람 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가면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끔 좀 힘들고 그러면은 주변에 그 세무사무실 있잖아요. 앞에 가서 구경을 했었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고 이렇게 그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세무사구나 막 이러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겠다. 그다음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간판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중개 사무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데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야 저분도 그래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구나. 약간 좀 존경심이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부칙으로 되신 분들은 또 아니고 또 그런가? 하여튼 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생각을 상상 했습니다. 자 이제 등록명세인데 아마 그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올해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31회 때 시험에 아주 특이하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등록명세. 근데 얘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왜? 쉬워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종합 문제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취득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자, 먼저 지방세죠, 얘도. 지방세. 자, 근데 지방세긴 하지만은 얘는 어디 세냐면 도세, 구세입니다. 도세, 구세. 우리 취득세는 어디 세였죠? 특, 광, 도. 얘는 도, 구. 안 배웠지만 재산세는 시, 군, 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특광도, 도구, 시군구. 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 지방세다 보니까 자,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물건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물건 소재지 관할. 이제 이것도 시군구에다 신고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등기 등록 전까지예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명세가 뭐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갑이라는 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여기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한 5억 정도 대출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뭐를 설정해요? 우리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걸 설정합니다. 원래 이 부동산에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밖에 없었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은 아니지만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럼 국가는 좀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해주는 대신에 돈 받겠다는 거예요. 요게 등록명세예요. 장부상의 5만 가지 권리, 우리 권리 지금까지 취득세는 소유권밖에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근데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아니면 여기다 뭐 압류하는 거, 압류 해지하는 거, 그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는 게 등록명세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요 케이스입니다. 그럼 등록명세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이제 몇 % 받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5억에 대해서 받아요. 5억 곱하기 자, 등록명세 세율은 심플합니다. 그냥 0.2만 하시면 돼요. 0.2예요. 자, 이러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 은행이 낼까요? 갑이 낼까요? 이 얘기예요. 누가 내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는데 얘는 누가 낼까라고 하는 거죠. 자, 갑이 낸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갑이 내는 게 아니라 은행. 자, 왜냐하면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이 생기는 건 누구예요? 은행이 돈 빌려주는 대가로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무슨 권자입니다. 항상 이런 개념이 세금이 뭐다? 이게 등록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는 사실은 훨씬 넓은데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 얘도 물세예요. 얘도 물세. 뭐 저당권 2개 이상 설정했다라고 해서 뭐 합쳐 신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얘도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올 겁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였어요?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양식, 광어의 임복 이렇게 11가지를 취득을 하면 취득세였는데 얘는 그냥 등기 등록 행위 자체예요. 자, 등기라든지 등록했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네 등기부 등본상에 뭔가 권리 생겼다 했던 변동사항만 있으면은 이거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세금을 왜 받는지 모르겠는 세금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정해놓기 나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받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우리 만약에 미남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낸다. 대상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년에 한 50만 원 내는데 미남인 경우에는 어디 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도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자기 나름이에요. 등기 등록 행위 자체. 자, 그리고 우리 납세무자. 납세무자입니다. 자, 납세무자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자, 무슨 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누구였어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해당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해당 권리가 생기는 사람. 아까 간명의의 부동산의 소유권만 있었는데 은행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생기는 거니까 저당권자가 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은행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자,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거니까 그 물권 소재지관할 구청 가서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구리에 있으면 구리로 가는 거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신고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뭘 신고하냐? 세금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오늘은 여기 이거 과세 표준까지 할 건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할 때 이 과세 표준. 우리 취득세 때 과세 표준은 뭐였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에 전부 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어요. 취득 당시의 가액. 그죠? 심플하게 이거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얘는요. 이게 좀 복잡해요. 등록 면허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요 파트예요. 과세 표준. 왜냐하면 어차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소유권에 대한 거 하나다 보니까 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유권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그냥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처럼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 경우가 4가지가 나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데 요것만 아시면은 별로 그렇게 나머지는 쉬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가액. 우리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딱 3가지입니다.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3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내가 어떤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지상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 땅 위에다가 뭐 이 땅 위 좀 씁시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임차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요거를 이제 설정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라면서요. 부동산 가액을 내가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신고하라. 이 땅값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남의 땅입니까? 내 땅입니까?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신고해보래요. 왜? 지상권 설정하니까. 자, 근데 요게 만약에 그래?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믿어줘? 자, 나도 1억 원이라고 신고한 겁니다. 1억 원 곱하기 0.2 해서 자, 여러분 이제 20만 원입니다 라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요거 1억 원 뭐랑 비교하겠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오케이. 이것도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 뭐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지역권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지역권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지금 이게 아직 민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그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역권은 뭐냐면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내 땅이 지금 이렇게 길이랑 접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땅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요거 이제 지역권을 설정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죠. 도움을 주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요 땅이죠. 자, 도움이 필요한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할할 때 역 있죠, 역이요. 자, 요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죠. 자, 도움을 승낙해 주는 땅,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네,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것도 일단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 요역지가액을 신고해요. 요역지가액. 자,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가액, 즉 내 땅값을 신고한다는 거죠. 내 땅값을. 내 땅이 얼마다? 1억이다. 야, 너 시가 표준액 2억인데? 아, 그럼 2억이다. 이런 거죠.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이 가격을 신고합니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외우냐면 소지지라고 외워서 소지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가 그래도 뭐 일산 신도시구에서 좀 저인데 옛날만 하더라도 되게 시골이었어요, 진짜. 예, 가려면 구파하나 벗어나면 엄청 시골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안을 정도면은 한 4살쯤 됐겠죠. 근데 이렇게 엄마들은 항상 이렇게 동물 같은 거 보면 손과 쥐어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세요? 그랬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에 소가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는 뭐다? 지지다, 그렇죠? 소는 지지예요, 소는 지지, 소는 지지. 아니 어린애가 볼 때는 얼마나 공룡처럼 보였어요, 거의 진짜. 근데 손 만지기 싫은데 자꾸 손에 만지라고 하니까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는 지지입니다. 자,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다? 소, 지, 지, 지상권, 지역권. 근데 지역권도 승역지가 있까 유역지가 있는데 내 땅을 신고하시면 된다.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상권 어차피 땅이라는 게 내 땅은 없으니까 남의 땅값을 신고하면 되는 거고, 요건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유역지 가액을 신고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이해도가 좀 빠르신 분은 뭔가 좀 혼란이 와요. 아니 소유권.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하면은 취득세만 낸다고 했는데 얘는 여기서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그런 의문이 안 들었어요 혹시? 들었죠? 지금 뒤늦게 든다고 한 거 아니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이건 지울게요. 저기 강원도 화천에 평당 10,000원짜리 땅을 40평을 산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40만 원이죠? 자, 우리 40만 원이면은 취득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얼마 이하인 경우 안 나온다? 5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40만 원짜리 땅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취득세가 비과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취득세가 됐기 때문에 얘를 다 안 받아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안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쉬운 대로 뭘 받겠다? 등록명세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없는 취득. 가장 대표 주자가 면세점 이하예요. 네, 면세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이때 받겠다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뭘 받는다? 취득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가끔 중개를 하는데 1980 몇 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사람 아직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거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우리 그 소송 같은 경우에도 시효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나중에 조세총론에서 배울 건데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제척기간. 자,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경우. 아니 80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걸 지금 와서 팔라고 하면 어쨌든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취득세 못 걷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자,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 뭐라도 받겠다. 등록명세를 받겠다. 소유권이 과세가 되는 건 우리 책에 나오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취득세를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등록명세 네 이름으로 옮겨 와야 될 거 아니냐. 거기서 받는 세금이 등록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우리 좀 전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 네, 저당권.
아까 그 감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가액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은행이 빌려준 금액 있죠.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을. 그래서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세 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가압류, 가처분, 자, 그다음에 경매 신청. 전부 다 이름만 들어도 뭡니까? 그쵸, 돈이랑 관계된 거죠. 돈. 그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은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금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부동산에 압류하고 어떤 거 처분하고 경매로 넣고 저당권 설정하고 부동산 가액이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네가 받을 돈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매깁니다. 그쵸?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 자, 갑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을이 자, 요렇게 이제 자, 임차를 들어갑니다. 집주인은 갑, 그다음에 을은 임차인이에요. 자, 근데 을이 얘기하죠. 사장님 죄송한데 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전세권 좀 설정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이 5억이래요. 5억이 크니까 갑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세권을 이 아파트에다가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등록명세를 받는 건데 납세 의무자는 아파트 주인인 갑입니까? 아니면은 임차인인 을입니까? 임차의 을이에요, 을 이것도. 자, 이거 뭐라고 해요? 전세권자라고 하죠. 얘도. 예,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실까? 배웠어요? 맞아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항상 납세 의무자는 뭐다? 무슨 권자지 설정권자 아니에요.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해당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다. 아파트에는 갑소유의 소유권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걸 엎어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권리가 생긴 사람, 이 권리가 생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에 대해서? 전세금액에 대해서 하겠죠. 전세금액. 전세금이 5억이면 5억 곱하기 0.2. 세율은 무조건 0.2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가 4억이었으면 4억 곱하기 0.2.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 전세 이렇게 하면서 전세권 설정해 봤는데 괜히 했더라고. 돈만 벌었어요. 제가 이거 진짜 괜히 쓸데없이 내가 왜 했나 싶어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전세권하고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라고 있어요. 임차권. 자, 보증금 1억 원에 만약에 보증금 자, 이제 월 얼마냐면 이제 200만 원만큼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일종의 혜택을 준 거죠. 1억 곱하기 0.2 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냥 200만 원 곱하기 0.2 합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0.2% 하면 얼마냐면은 얘는 2,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4,000원. 적죠? 자,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등록명세에서는 6,000원이 안 되면 무조건 6,000원을 받습니다. 먼저. 자, 이름하여 최저세액이에요. 우리 아까 취득세에서 뭐였어요?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죠. 얘는 거꾸로 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6,000원을 받아요. 이건 또. 아이고, 이상하죠. 재산세는 거꾸로 또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또 안 받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는 50만 원 이하가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계산을 해봤더니 6,000원이 안 되면 6,000원.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요건 또 소액징수 면제 안 받아요. 또 이렇게 두 개는 안 받고 얘는 거꾸로 오히려 최저세액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얘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자, 뭐라고 나오겠어요? 보증금 포함이냐 제외냐라고 나와요. 보증금 제외예요. 얘는.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별로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 참 많이 나오고요. 승역지 가액이냐 요역지 가액이냐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릴 거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보증금이 포함된 거냐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냐. 근데 월세 금액에 대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6,000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받겠다? 거꾸로 6,000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전부 다 보세요.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전세 금액, 임대차 금액 전부 돈이죠. 과세 표준을 돈 곱하기 세율 하는 거를 종가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종가세. 금액이 되니까. 근데 금액에 대해서 얼마 하는 게 아니라 CC나 리터나 건수나 이렇게 금 외에는 종량세라고 말을 해요. 종량세. 쓰레기 종량제 할 때 거 있죠? 종량세. 그렇죠? 자, 얘는
종량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건당 얼마, 한 건당 6,000원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대개 말소 등기예요. 변경 등기 같은 게 여기 속합니다. 우리 그러면 아까 그 저당권 설정했던 거 그 갑 건물 있잖아요. 그 만약 연간이 다 갚았다. 자, 이런 경우에 저당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하나 한 줄 거주는데 6,000원 말소 등기. 자, 얘는 뭐라고 해요? 종량세. 그렇죠? 예, 종량세. 우리 책에 유일하게 종량세 구조로 돼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등록 면허세 중에서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490페이지. 자, 1번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기본 개념입니다. 자, 설명 좀 읽어보겠습니다.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 재산권뿐만 아니라 5만 가지 권리에 취득이든 이전이든 변경이든 말소든 간에 하여튼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이제 거기 밑줄할게요. 등기 또는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등본상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기재를 해줄 텐데 대신에 나한테 세금을 좀 내세요라고 하는 게 등록명세예요. 자, 밑에 1번에 보시면 지방세입니다. 그 지방세 중에도 거기 밑줄이겠죠. 도세, 구세. 1번 지방세에 보시면 도세, 구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나와 있는데 도세, 구세. 취득세는 특광도세. 얘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자, 또 이번에 종가세가 나와 있고 종량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록명세는 취득가액 등 돈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종가세인데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권리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말소등기라고 말을 하죠. 말소등기,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그래요. 등록명세 중에도 요 변경등기, 말소등기만 그렇습니다. 자, 3번의 세액이 확정인데 이것도 똑같이 내가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60일,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잔금 이후에 허가받으면 허가일로부터 60일. 1, 2, 3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그 전에 등기하려고 한다. 그럼 언제? 등기 전까지. 그렇죠? 얘는 근데 무조건 뭡니까?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2번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과세 대상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따라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든지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 경우라도 등기나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명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세금 낸다고요? 취득세, 취득세. 근데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없는 요 두 가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등록명세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쪽에 491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줄 쳐야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소지지, 소지지. 얘네들은 부동산가액이 합니다. 소지지. 세법성생 어렸을 때 농사지었다. 자, 그래서 소는 뭐다? 지지다. 큰 소는 지지다. 그죠? 정말 지지였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진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용어 정리 볼게요.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나중에 되면은 물건이다,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밀법 시간에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구나. 하여튼 그거 이제 배울 건데 물건, 채권. 근데 요거는 이제 물건을 말하죠. 자, 그다음에 지역권 보시게 되면 지역권은 가볍게 읽어볼게요.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쓰려면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거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걸 말하는 이제 용의 물건인데 편익을 얻는 토지, 아쉬운 토지죠. 내 토지를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땅이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그 도움 주는 걸 승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지역권 등기할 경우에는 거기 동그라미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으로 하겠습니다. 요역지 가액을 내가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신고. 그렇죠? 자, 그 가격을 이제 밑에 내용들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 가격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남해가 땅을 신고하고 지역권 설정하려면 요역지 가액을 신고하는데 시가 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무슨 가액으로 가겠다?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원칙은 신고 가액으로 하지만 예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뜬금없이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은 저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이거 소유권 이거에 대한 거 사실상 취득가액은 얘는 취득한 게 아니잖아 이 얘긴데 아니 뭐 소유권인데 뭐 저런 게 나오냐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 자 나는 토지를 30만 원 주고 취득을 했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뭐랑 비교해요? 시가표준액하고 비교해죠. 근데 시가표준액이 40만 원이래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30만 원 신고하시긴 하셨는데 참 이거 갖고 참 뭐라고 하는 것도 치사하긴 한데 공시지가가 40만 원이니까 요걸로는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요거 이해하죠? 오케이. 얘네 둘 다 50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등록명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근데 이제 이분도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건 치사하지만 저 이거 국가로부터 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낫다 하더라도 뭘로 가겠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이게 소유권에 대한 것만인데 저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 등록명세 중에서 중요한 지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랭킹 1, 2위를 다투는 지문이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땅을 자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회사가 산 거예요. 30만 원 주고. 자 이거 등기를 지금 언제? 처음에 산 거는 12월 만약에 16일 날 매입을 했는데 등기를 1월 16일에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등기를.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가 끼냐면 결산이란 걸 해요. 자 12월 31일자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에서 이제 외부로 공시하는 건 커다랗게 두 가지예요. 자 요거 이름 들어봤어요? 재무상태표? 안 들어봤죠? 그럼 대차대조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옛날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게 얼마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들어봤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를 받았냐라고 드러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외부에 공시하는데 이 회사는 12월 달에 30만 원에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토지다 얼마다라고 써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45만 원이라고 딱 쓴 거예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회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옛날에 취득가액으로 여기에 표시하는 게 정확한 정보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정확한 정보예요? 지금 현재 가액으로. 근데 이거는 임의성이 끼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30주고 사긴 샀는데 너무 싸게 산 거예요 이때. 그래서 원래 자산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법인장부에 내가 딱 기입했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등기할 때 가격이 이거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거 곱하기 세율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야 네가 법인장부에 45래매 그러면 등기등록 당시에는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으로 하겠다. 자,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과세표준. 등기등록 면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그럼 이 당시 1월 16일 당시에는 물론 이 가격에 큰 변동이 없겠으나 네가 12월 31일자로 여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격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금액이 변경됐으면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492페이지의 그 표 6번 밑에 플러스 보세요. 492, 4, 5, 6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 밑에 플러스 거기는 별표, 매울표입니다. 매울표. 아마 등록명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 하나 꼽으세요라고 하면은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지문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부동산 등기할 때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금액이 만약에 달라졌다. 지금은 30 주고 샀지만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45라고 기재한 거죠. 그러면 변경된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방에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이때는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자, 됐고 이번에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저당권만 나와 있지만은 저당권 말고도 사실은 기본소에는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것들도 있더라. 자, 기타 금액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거기는 밑줄입니다. 보증금을 제외합니다. 이것도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보증금을 포함한 걸로 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보증금액으로 하겠다. 아닙니다. 월 임대차 금액 200만 원 월세 갖고 왔네. 월세. 자, 다음에 네 번째 건수 보시면은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한 건당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10억 대출을 받았던 1억 대출 받았던 그거 한 줄 긋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6천 원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등록 면허세 보시게 되면은 얘는 자, 지방세인데 취득세하고는 다르게 얘는 무슨 세? 도구. 취득세는 광도 얘는 도구 똑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등기 등록 전까지 자 뭐에 대해서 일단 5만 가지 등기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냅니다. 자 누가 냅니까? 무슨 권자가 낸다.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신고 납부하니?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신고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 채권금액, 전세금액 등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 네 가지입니다.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하는 건 뭐다? 소지지. 소는 지지다.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인데 특히 소유권은 면세점 이하라든지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등록명세가 과세가 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취득세 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권 할 때는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 하시면 되고 자 특히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뺀 뭐에 대해서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금액이 아닌 종량세로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인데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재평가로 금액이 만약에 바뀌었다. 자 이러면 변경 전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할만하시죠? 아, 잠깐만요. 할만하시죠? 예. 복습 잘하시고 오늘 처음에 이때 와 지난주에 뭡니까라고 했을 때 대답 잘해주시고 되게 좋아요. 복습을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복습이 제일 좋은 건 수업 전날 하는 것보단 오늘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